은퇴 후에도 불안하지 않게 살고 싶다. 아마 이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으로 되뇌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사람조차 생활비의 압박 앞에서는 불안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실제 사례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에 사는 68세 김모 씨는 은퇴 전부터 돈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부터 한 달에 꼭 일정 금액을 저축했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휴가는 집 근처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모은 돈이 퇴직금 포함 4억 원. 게다가 국민연금도 매달 130만 원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요즘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 돈이 과연 얼마나 갈까? 내가 90세까지 산다면 그때는 통장에 뭐가 남아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김 씨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사치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 교통비, 그리고 손주 용돈까지 합쳐 매달 약 230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병원비를 합치면 270만 원 수준. 연금으로 들어오는 130만 원을 빼면 매달 140만 원을 적자처럼 써야 합니다. 이 돈은 결국 예금에서 빠져나갑니다. 1년이면 1,600만 원, 10년이면 1억 6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4억도 25년이 지나면 거의 사라지는 계산입니다. 이렇게 평생 절약했는데도 불안이 줄지를 않아요. 그의 말에는 서글픔이 묻어납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고령층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이 지난 가구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 부족으로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은퇴 전에는 연금이 있으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일수록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히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돈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땐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지출이 있어도 다음 달에 다시 채워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돈이 들어오는 달보다 나가는 달이 많아지고 잔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직접 보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건 사람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소득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연결됩니다. 즉, 돈이 줄어드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감정이 두려운 겁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만난 60대 은퇴자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몇 년 후엔 어떨지 몰라요. 돈이 남아도 불안한 건 다시 채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요. 이 불안은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 식사를 제안해도 괜히 돈 쓰게 될까 망설이고, 자녀에게 작은 선물을 사줄 때도 이게 과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감정의 무게를 키우는 순간입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이정숙 씨는 35년 교직 생활 후 은퇴했습니다. 연금이 매달 230만 원, 퇴직금 일부로 전세를 살고 매달 200만 원 정도를 씁니다. 누가 봐도 안정적인 생활 같지만 그녀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이 돈이 줄어드는 속도예요. 물가가 오르고 병원비가 예상보다 늘면서 예비비로 모아둔 돈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절약했는데 이제는 절약이 습관이 아니라 생존이 됐어요. 그 말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은퇴 불안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돈을 더 모으는 게 아니라 지출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를 줄이는 대신 행복비를 따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한 달에 200만 원을 써야 한다면 그중 20만 원은 반드시 자신을 위해 쓰는 겁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장치입니다. 지출의 흐름을 두려움의 언어에서 의미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작은 수입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퇴직 후 전업 은퇴보다 주 12회 강의, 소일거리 또는 온라인 활동을 통해 소득 흐름을 유지한 사람들은 불안 수준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돈의 크기보다 들어오는 흐름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의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퇴 후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돈을 많이 모은 사람도 연금을 받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의 경제는 수입이 중심이었다면 노년의 경제는 유지와 조절이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지키는 기술보다 마음을 지키는 기술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요즘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활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통장이 줄어드는 걸 보며 매일 불안했지만
이제는 10년 단위의 생활비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매년 점검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사용 중이라는 인식으로 바꾼 것이죠.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감각이 사람을 안정시킵니다. 은퇴 후의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의 방향을 잃었을 때 찾아옵니다. 절약으로 살아온 인생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모으는 법이 아니라 지키며 쓰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와 방식은 각자의 인생 리듬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인생 후반의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리듬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돈은 불안을 넘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은퇴 후의 불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이 불안은 사실 경제의 문제라기보다 존재의 문제에 가깝다. 우리는 젊은 시절 내내 벌고 모으고 계획하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그 질서가 무너진다. 통장은 점점 줄고 월급은 들어오지 않는다. 오랜 세월 경제적 안정이 곧 자존감이던 사람들에게 그 변화는 일상의 균열로 다가온다. 그래서 은퇴 후의 첫 번째 충격은 돈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다. 그것이 불안을 만든다. 한 62세 남성은 은퇴 후 2년째 자신이 얼마나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평생 근검 전략을 신념처럼 여겼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꼈다. 그러나 정작 은퇴 후에는 돈이 모이지 않자 그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직장에서의 위치와 월급은 사라졌는데 대신 얻은 건 자유가 아니라 막막함이었다. 매일 가계부를 보며 불안했고 저녁엔 괜히 가족에게 짜증을 냈다. 그는 나중에 상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돈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니 아끼는 일 자체가 고통이 되더라고요. 이 말에는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심리가 담겨 있다. 목적 없는 절약은 불안으로 이어진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은퇴 이후의 소비는 세 가지 이유로 불안해진다. 첫째는 불확실성이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어떤 의료비가 발생할지, 자녀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둘째는 수입의 고정성이다. 연금은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지만 물가는 변하고 지출은 늘어난다. 셋째는 심리적 가치의 변화다. 예전엔 지출이 투자였지만 은퇴 후의 지출은 감소로 느껴진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겹치면 소비는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두려움의 신호로 변한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견디지 못해 병원 가는 걸 미루거나 친구 만남을 줄이거나 여행 한 번 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 이런 절약은 더 이상 지혜가 아니라 자기 위축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돈의 쓰임을 다시 정의하는 일이다. 젊은 시절의 돈이 미래를 위한 도구였다면 은퇴 후의 돈은 현재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다.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데 쓰는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연료다. 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줄어드는 돈을 보며 불안해하지 않고 계획된 사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일본의 노년 경제학자 나카지마 게는 은퇴 이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 사용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돈을 쓸 때마다 이 지출이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쓰는 돈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인생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소득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는 것이다. 은퇴 후에 수입이 0이 되는 순간 사람은 심리적으로 급격히 위축된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존재가 중요하다. 주 1회 강의, 블로그 수익, 중고거래, 취미 판매 등 무엇이든 좋다. 소득이 있다는 건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다. 그 연결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반면 완전한 단절은 시간을 적으로 만든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할 일이 있다는 감각은 심리적 안정을 주고 돈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첫 번째 재테크는 일의 지속이라고 말한다. 돈을 버는 행위보다 유지되는 리듬이 더 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관계의 비용을 감당하는 용기다. 은퇴 후 지출을 줄이다 보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인간관계다. 밥값이 부담돼 친구 약속을 미루고 교통비가 아까워 모임을 포기한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노년의 심리적 방패다. 관계가 줄어들면 불안은 증폭되고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 돈에 더 매달린다. 다시 말해 돈을 아끼려다 외로움을 사게 되고 그 외로움이 또 다른 소비를 부른다. 한 70대 부부는 은퇴 초기에 외식을 끊고 지인 만남을 최소화했다가 1년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고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돈을 조금 썼지만 마음이 채워지니 오히려 더 절약이 됐어요. 돈이 줄어드는 걸 막는 방법은 돈을 꽉 쥐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워내는 일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노후의 경제 루틴을 세우는 것이다. 은퇴 후 불안은 대부분 예측 불가능성에서 온다.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을 시각화하면 불안은 현저히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단위의 예산표를 세우고 10년 계획으로 수정하는 방식이다. 물론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방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이 생긴다. 돈의 흐름을 숫자가 아닌 시간의 형태로 인식하면 줄어드는 자산이 아니라 계획된 사용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건 통제감의 회복이자 자존감의 회복이다. 결국 은퇴 후의 불안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삶의 감각을 잃었을 때 커진다. 우리는 젊을 때 돈으로 시간을 사고 은퇴 후에는 시간을 돈처럼 아끼려 한다. 하지만 그 둘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삶은 다시 균형을 찾는다. 이제 돈은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리듬을 맞추는 도구일 뿐이다. 하루를 어떻게 채우고 누구와 대화하며 어떤 의미로 시간을 보내느냐가 훨씬 더 큰 자산이 된다. 평생 절약해 온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이제는 써도 된다고 스스로를 허락하는 일이다. 그건 낭비가 아니라 회복이다. 돈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얻는 평온은 늘어날 수 있다. 통장이 비는 대신 마음이 채워진다면 그건 손해가 아니라 변화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절약의 미학이 아니라 사용의 철학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철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모으던 시절엔 돈이 나를 지켜줬지만 쓰는 시절엔 내가 돈을 지켜야 한다. 그 균형을 찾는 순간 불안은 사라지고 삶은 다시 자기 리듬을 되찾는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노년의 경제 독립이며 평생 절약해온 우리 세대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인생의 기술이다.